이걸 보시면 돼요. 그렇죠. 아니 그래가지고 저기 저 타임즈 케어. 네, 그래가지고 저기 우리 교수님들이 그래도 한국의 뭐 최고의 뭐 인텔리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민경훈 위원님은 2020년부터 부정선을 봤는데 저는 2003년 그러면 2020년부터 막 일이 얼마나 운동을 했습니까? 제가 보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서툴해서 말이죠. 뜨거운 여름에도 그리 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그래 저도 뭐 했는데 그리 운동을 버리니까 이제 막 사실 38% 52%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3년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래가지고 좀 여기 계실 분도 3년 2020년 하니까 부정선거 있었나 없었나 지금도 뭐 긴가 민가 어디 남한테 정말 그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좀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좀 더 최소 국민 8, 90%가 좀 알 수 있게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부정선거 한다는 것은 최종 목적은 말이죠. 대한민국 공산화 폐망되느냐 안 되느냐에 투자해야 됩니다. 공산화 폐망되느냐 안 되느냐. 예? 단순 부정선거 하면은 뭐 누가 당선되고 안 되고 뭐 되겠지만은 결론은 대한민국이 내년 4월 10일 아까 저기 용산에 갔다 왔지만은 내년 4월 10일 공산화 폐망되느냐 안 되느냐 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국 부정선거는 제가 2003년부터 봤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훨씬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때 노무현 씨가 대통령 당선됐지 않습니까? 노무현 씨가 자기가 대통령 당선되고 난 뒤에 청와대 출입기자들을 이끌고 언제 5월달인가 청와대 대산에 올라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거는 국민을 속이는 게임입니다. 노무현 씨가 그랬거든요. 예? 이거는 2000년 민주주의 역사상에서 이거 완전 세계적인 명언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씨가 우리 뭐 이념적으로 좀 맞지 않지만 그 사람도 남자로서 솔직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못 해보겠다. 그런 사람도 유명한 면을 남겼는데 그 사람 말하기 이를 선거는 국민을 속이는 게임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눈으로 보니까 속이는 게임을 하니까 그래 한 것이고 그 전에 노무현 씨가 김근태 씨하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거를 울산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김근태 씨가 과목이 많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김근태 씨 인지도 높았거든요. 그런데 김근태 씨가 둘이 이제 1일 붙었는데 김근태 씨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런 부정이 어디 있어, 이런 조작이 어디 있어 하면서 울산 경선을 박차고 서로 올라왔습니다. 그때 민주통일신문에 그때 냈는데 김근태 씨가 바보 대통령 후보 온데도 부정이 어떻게 하냐 조작. 자기가 보니까 조작을 하니까 계속 덩달아 있다가는 병신되니까 이런 조작이 어디서 하면 박차고 혼자 서울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무현이 됐는데 노무현 씨가 되고 나서 또 그 사람 업적이 많잖아요. 서울을 옮겨버렸는데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딴 데로 옮겨버렸는데 지금 행정도시 옮기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돼서 서울을 통째로 수도를 대한민국 수도 옮긴다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국민이 얼마나 혈압 오릅니까? 피가 거꾸로 흐르는 거지.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노무현 씨가 선거는 국민을 속이는 게임을 했으니까 2003년부터 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훨씬 이해가 쉬울 겁니다. 투표제 받겠다고 이거는 우리 민경 대표님하고 한기환 대표님이 이제 열심히 한 것이고 다 안 한 사실이고 그래가지고 그때 2003년에 조선중앙동아일보에 국토본이 있지만 그 당시에 또 부정선거를 체크하는 대한민국 수 국민연합 대표가 정상환 목사이신데 조중동에 노무현 때 3년 전 전자개표기 송을 아십니까? 이런 광고를 24번 내었습니다. 조선중앙동아에. 네? 그 대통령 가짜는 이야기지, 노무현. 그래, 이제 이거 부정선거를 했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 그때부터 이제 무기동에서 사무실 내가지고 계속 뭐 교육 뭐 3년 전 전쟁 쏘은 거 정상훈 목사인데 이리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애국 투사를 그다 우리 뭐 국토부는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은 2003년에 지금 20년 전입니다. 부산, 대구, 서울에서 이런 뭐 김대중 이런 박지원 한다고 이거 했습니다. 20년 전부터. 그 당시에 저기 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정상화 목사가 중앙선거일에 부정사 회의 때문에 이거는 법률 몇 조 몇 톡 위반이고 이게 했고 증거를 내라 하니까 중앙선관위 직원이 또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거 역사에 남길 얘기입니다. 하는 소리가 한국 국민들은 짐승입니다 그랬어요. 중앙선관위 직원이 한국 국민은 짐승입니다. 짐승들입니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목사님 말이 혼자 왔다 갔다 해봐야 국민들이 신경 안 쓴다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민경 우리 대표님이 열심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3년 동안 해놓으니까 이제 몇 프로 올라갔는데 그 당시에는 선거자 선거자가 기억인데 한국 국민들 짐승들입니다 그랬어요. 이거 정말 이거 뉴스 나가야 됩니다. 예? 국민들이 부정선거 하든 안 하든 신경 안 쓴다 이야기입니다. 목사 말에 당신 몇 살 왔다 갔다 해봐야 한강에 돌 던지고 하니까 아니 그냥 하지 말고 집에 쉬라 그 말이거든. 예? 이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뭔가 좀 연구하셔가지고 좀 말씀도 하셔야 됩니다. 한국 국민들이 짐승들입니까? 선관위 직원이 보니까 그렇다 이야기죠. 그 당시에 또 사회상이 사회비를 많이 놓은 이야기가 공무원들이 6시 퇴근하잖아요. 퇴근하면 도당 안 찍고 나간다 이야기입니다. 안 찍고 쫙 밖에 나와서 친구 만나고 어쩌고 해가지고 밥 먹고 술 먹고 해가지고 9시 또 사무실 들어간다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때 퇴근했다고 탁 체크하고 나온다 이야기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시간에 수당을 받잖아요. 예? 공무원들이 한국 공무원들이 그리 했습니다. 요새 조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에 또 신문에 기사도 한국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럼 국민성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 국민 짐승이 아닌 것을 우리가 증명해줘야 됩니다. 예? 교수님도 칼럼을 쓰던 거 해서라도 한국 국민이 짐승이 선관위 직원이 말한 그 명제를 반박을 해줘야 됩니다. 무슨 수를 쓰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2000년 3월 23일에 이때 DJ 시절인데 그 당시 박지훈이가 상당히 칼을 많이 썰었잖아요. 거기 서울에서 말이죠. 국제 해킹대회가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열렸습니다. 국제 해킹대회. 해킹대회 뭡니까? 컴퓨터 안에서 남은 걸 도둑질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국제 해킹대회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있었습니다. 도둑질 컴퓨터 안에서 우리가 그 당시에 컴퓨터 어서 좀 하지만은 그 당시에 놀 때 컴퓨터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 상에서 남의 자료를 훔쳐오고 그렇게 쉬운 말로 조작, 마음대로 올리고 붙이고 떼고 하는 그 기술자를 대한민국 국고를 틀어서 이렇게 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19명이 뽑았는데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정상무소 이름이 그 당시 국정원 많이 들었죠. 김기삼 씨도 미국에서 지금 전에 국정원 김기삼 씨가 또 비교를 하고 그러는데 국정원 19명이 노무현 선거 개입을 부정 선거를 껐다가 컴퓨터 상에서 떼고 붙이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그 당시 국정원 직원이 가만 보니까 이 나라를 망하겠다 이야기죠. 그 당시 말도 보니까 10억씩 20억 들고 사례비 들고 외국을 튀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외국에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한국이 위험하다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망하겠다 생각하니까 양심 선언이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세실 레스토랑에서 국정원 직원 양심 선언 기자회견 했는데 이것이 또 불발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노무현 때니까 경찰들이 곳곳에 서고 누가 하는 거 야단 경찰들이
기둥마다 서고 있었습니다. 예? 터지면 큰일 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일이만 했는데 2006년 3월 20일 중앙선관위 시연회가 했습니다. 그 뭔가 하면은 시민단체에서 부정선거 했다 하니까 중앙선관위 가만히 있으면 저것도 바보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노무현의 그 청와대는 어떻게 했나 그러면 무대꾸 그렇게 조선중앙동아회 광고에 뭐 부정선거 가짜 대통령 이 말 나왔는데도 왜냐면 그 당시에 상당히 열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씨발로 서인한부만 하고 불이 붙잖아요. 그렇게 민심에 불 붙이지 않기 위해서 아는 전략으로 무대꾸 했습니다. 무대꾸. 그리고 중앙선관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중앙선관위 시연회 했습니다. 야, 우리가 투표에 불력했는데 당신들이 시민단체에서 부정했다 그러니까 다 오라고. 중앙선관위 요새 뭐 그 시위하죠. 예. 우리가 보여줄게. 가짜가 우리가 가짜가 아닌가 뭐 정상적인 아닌 거 보여줄게. 딱 불러다가 그걸 했습니다. 그 최훈 교수가 서울 부산대학교 그 철학 교수가 나와서 이제 점잖게 부선거 해서 안 된다 나라 망한다고 이제 했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석구 변호사 또 이재진 원장 부산의 이재진 치과 원장입니다. 이분은 나라가 위태로우니까 뭐 치과고 뭐 하고 부정선거 했습니다. 좀 했는데 그 당시에 김용이라는 국장이 있었거든. 김용이 이 사람이 지금 A웹이라고 세계 거기 투표 뭐 무슨 인천에 있습니다. 세계 투표 뭐 관리 무슨 협회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초대 원장 같습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 이제 주최해가 불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사전에 우리 그 한 20-30명이 이제 가서 이제 시연에 참석했는데 뭐죠? 그렇게 이 중간에 학습이 중요하거든. 학습, 교육. 그래 미리 야 부정선거 있으니까 뭐 좀 사전에 교육됐습니다. 그래 부정선거 하니까 체크를 탁탁 지적하니까 김용희 국장이 그 주최 측이 우이씨 그러더만 바로 자기가 박차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주최가. 그래가지고 간 사람들이 김용희 국장 잡으러 그 중앙선관위 사무실에서 그 방이 많아지고 어느 방으로 들어가는지 모르지. 그래 김용희 국장 잡으러 이 사람 나중에 A웹에 지금 그 초대 거기 뭐 하여튼 뭐 회장이 했습니다. 지금 이제 뭐 회장 둘째 회장이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이제 유천발 국정감사장 이 사람이 지금 이명수 의원입니다. 이명수 국정감사장 감사장에서 한나라당 이제 이명수 의원인데 여기 이 한성전 요새 뭐 말 있네요. 한성 위원장 조영식 사무총장이거든요. 승관이 사무총장 요새 지금 뭐 김용빈 뭐 핫바지라 그러던가. 조영식 이 사람이 사무총장인데 이 사람이 그런데 뭐 완전 범죄가 없잖아요. 그래 이명수 의원이 우리 이제 시민한테 준 자료 가지고 질문하는 이 사람이 헛소리를 한 겁니다. 이 사람 조영식 사무총장이 엉터리 답변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책임을 그 국정감사장에서 뭐 거짓말 자꾸 해다 보면 어디가 헛점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사무총장이 사퇴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뭐 엉터리 그리고 답변 잡으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래 시민단체가 사무총장도 폐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때까지 그 시민단체 있어가지고 있지만은 저는 이거 선거를 나는 저기 좀 현재 한국에 있으니까 한반도가 뭐 남과 북이 있잖아요. 나는 남쪽만 봤거든. 남쪽만 봐가지고 여러분들 남쪽만 보고 있잖아요. 북쪽에서 한국 선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북쪽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최근 내가 한 3년 전에 이 자료를 접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2011년 9월 26일자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가 만난 남북경협의 막구 정치 장치혁 고려학습 회장입니다. 이 사람이 DJ 때 북한에 가서 아주 뭐 상당히 뭐 중요한 사람, 뭐 통일전선부장이나 뭐 장관급이나 그걸 만났는데 장관급이 하는 이야기가 북한에서 한국 선거를 본다 이야기입니다. 위에서 보니까 너희들 말이야 한국 말이야 나만의 선거 보니까 1, 2등 차이 대통령 선거 1, 2등 차이가 500만 명밖에 차이 안 나대. 예,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조정을 하면 되지 않느냐 북한 생각에 조정. 그 조정을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개표 결과 조작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북한은 일단 독자니까 뭐 폐하도 뒤에 붙이다가 한기도 붙이고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은 한국이 그리 못하잖아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정, 한국말로 개표 결과를 조작한다는 겁니다. 개표 결과를 조작. 그래서 그 때문에 지금 그래 해가지고 뭘 됐습니다. 그래 해가지고 그 당시에 뭐야 이거 몇 년 전입니까? 그리고 저기 한 3년 전인가요? 서울시 25개 구청장에서 24개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 당시 그다음 화재가 얼마 났잖아요. 4월 16, 4일 그 4.15 송천 끝나고 나서 화재 무슨 화재가 일어납니까? 증거인멸 아닙니까? 증거인멸.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저게 민경호 대표님이 배추임이 놓은 게 그 당시에 표를 갖다가 소각했는데, 예? 그거 뭐 나오잖아. 소각했는데 자료 가져오라니까 자료가 없잖아요. 만들어야지. 그래 급히 만들다 보니까 배추임이 놓고 일장계가 나오고, 예? 무엇이, 예? 퍼즐이 맞춰지죠? 퍼즐이. 이게 무엇이며? 일이 난리가 없잖아요. 증거는 없었는데 표를 가져오라니까 빨리 만들어 와야지. 그러니까 대충 입장에 표가 나오고 일장계가 나오고 지금 뭐 맨날 며칠 밤새웠겠지. 일이 나온 겁니다. 그죠? 예? 일이 될 리 없다는 게 뭡니까 이게? 업체 화재 4월 16일, 30일, 20일, 20일 군표, 안성, 폐기물, 불, 화재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래도 저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거대한 그렇게 북한의 통전부가 감행했겠습니까? 통전부, 통일조선부 감행했겠습니까? 지금 현재 뭐 탔습니다. 곳곳에 탔습니다. 자기 뭐 바로 통신되는 사람이 있겠지. 지금 우리가 이 판에 지금 거의 상당히 우리가 분량 막 낭떠러지 지금 있습니다. 낭떠러지 있으니까 우리 교수님들이 그래도 최고 인텔리들이시니까 칼럼을 쓰든 무술을 쓰든 친구를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하여튼 전파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공산화 폐만 직전에 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4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질문 하나 있는데요. 예. 네. 북한이 투표 결과 조작을 해킹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북한이 과학이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발달이 안 돼 있는 나라가 어떻게 해킹 기술은 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냐는 거죠. 그 기술을 누가 전수를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컴퓨터 그 평양과학기술대학을 우리 저기 한국의 유명 교회에서 많이 지원했습니다. 순복음교회 그다음에 김사만 명성교회 그에서부터 그 사람들 좀 이거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뭔가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잘못했다든가 아니면은 그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기 아까 뭐 객관적으로 볼 때는 뭐 외부에서 그렇게 좀 국정은 좀 멍청해 좀. 국정보다 내가 보면 시민단체 정보가 더 많아요. 대한민국 제가 국가정보. 알기로는요 노무현 대통령 때 예. 컴퓨터 전문가들을 프로그램 전문가들을 북한에 아니 100명 이상 여러 명 아까 채용했잖아요. 북한으로 보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이제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네. 이제 외부에서 뭐 북한의 해킹 국정원도 그러니까 국정원 정보가 이 사람들 객관적으로 아주 저까지 좀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객관적으로 보니까 해킹 외부에서 했을 것이다. 그거 하는데 그게 아니고 선거관리위원 속에 있다니까요. 선거관리위원 속에. 선거관리 속에 있다니까. 그리고요 이것도 알으셔야 돼요. 노무현 때 제가 이 질문을 왜 해서 드린 거냐면은요. 노무현 정권 때 북한에다가 우리나라의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을 단체로 보내가지고 그 북한의 대학교에서 교육을 시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교수님들이 그런 부분에 저는 그 정보는 그때 당시에 제가 노무현이가 행했을 적에 제가 뉴스를 봐서 아는 건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해서 제가 일부러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여기 선생님들이 그리고 있을 수 있고 여튼 그 국가 돈으로 말이죠. 컴퓨터 해킹 잘하는 사람 여러 명 뽑았잖아요. 예? 도둑질 잘하는 거 뽑았습니다. 뽑아가지고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공산화 폐만되는 안 되는 이제 5개월 뭐 007 뭐 영화에 뭐 5개월 남았습니다. 여튼 열심히 좀 우리 교수님들의 실력을 좀 발휘해 주실 바랍니다. 이민성공. 감사합니다. 제가 시작한 지 이제 2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아까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진용 대표가 한 거 곧 답변 듣고 끝내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그 두 가지인데 지금 걸려 있는
계류돼 있는 사안들을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법원이 수개표 하기로 한 게 한 100두세 군데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거는 보니까는 대법원의 민사로 해서 그 기각됐다는 얘기고 실제로 수개표를 신청을 해서 그 받아들인 것은 1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중에서 몇 개만 지금 깐 걸로 알고 있거든요. 2개 아까 말씀하신 거. 그거 대법원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현재로 어차피 결국에는 우리가 법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러면은 지금 대법원이든 검찰이든 현재 계류돼 있는 것들을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기각돼서 뭐 지금 그 진행될 게 없는 것인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기다릴 수 만한 게 있는 것인지 그게 하나고 그 다음에 이 요거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어떤 우리 좀 민 의원님의 그 시각을 한번 듣고 싶은 것인데 이상함이 결국은 부정선거가 발견됐다라고 치면 이 이후의 전국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까지 그 어떻게 보면 가짜 국회의원들이 입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엄청난 혼란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예상되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작의 원천은 아마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 이후에 일련의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 것을 예상하고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그걸 감안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민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설사 민 의원님 성공하셨을 때 이 이후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전개된다고 예상을 하시는지. 139명이 부정선거에 그 의심이 간다 해서 139명이 증거보전 신청을 했습니다. 증거보전 신청을 해도 몇백만 원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전부 다 판사들 오고 딱지 붙이고 공인 찍고 전부 다 이제 차를 빌려서 그때 강용석 그런 거죠. 해서 그때 돈 내겠는데. 그렇죠. 그게 139군데입니다. 근데 13명은 겁이 나서 자기네들이 안 하겠다고 했어요. 126군데, 126군데는 전부 다 지금 저기 증거가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그건 이제 대개는 법원에 있습니다. 법원에 있는데 지금은 없을 거예요. 왜냐? 다 기각했어요. 전부 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5군데만 까보고 그날 땅땅땅 우리가 난리를 치는 속에서 땅땅땅 자 이제 종결한다고 그래가지고요. 비례대표는 하나도 하지 않고 126군데 전부 다 126군데가 전부 다 기각이 됐습니다. 제 걸 포함해서. 수개표로 한 거 하고 그 수개표가 뭐죠? 재검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검표 딱 5군데. 아니 한다고 받았잖아요 대법원이. 그러니까 저기 100여 군데를 126군데 지금 126군데 증거 보존 신청을 돈을 받고 했죠. 네. 그래서 대법원에서 자기네들이 자의적으로 126군데를 닦아보기가 힘드니까 5군데만 하겠습니다. 이래서 5군데 한 다음에 126군데 전부 다 기각합니다. 땅땅땅 두들긴 게 김명수 나가기 며칠 전이었다고요. 지금 끝났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닙니다. 두 번째,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검찰이 된 것, 검찰이 기록된 거 없으세요? 검찰에 그렇죠. 그건 중요하네. 지난 검찰에는 제가 17건의 고소와 고발장을 넣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소윤이 누구죠? 중앙지검장에다 줘가지고 거기서 일괄 기각했습니다. 하나도 저 고려할 가치가 없다 그래서 다 기각을 해버렸어요. 지난 정권에서. 근데 이번 정권에 파주울 사건 아까 21건 21장 그 얘기를 안 했네. 그 얘기 안 했다. 했어요. 아니 그 얘기 안 했는데요. 했어요. 할게요. 빨리 아니 그렇게만 얘기를 했지. 그게 뭐냐면 9시부터 9시 30분까지 9시 30분에 갑자기 투표관리관이 소리 질렀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야 큰일 났다. 여기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도장을 안 찍고 지금까지 나눠줬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무효가 되잖아요. 그래서 회의를 열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어떡하지?
야 그럼 이거 열고 도장 찍자 이런 놈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투표하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큰일 난다. 안 되고 투표록에 적자. 투표록에 뭐라고 적냐면 9시 30분에까지 투표한 20명, 20명에게 관리관의 도장을 찍지 않은 채로 표를 나눠줬다. 그리고 또 잘못된 거 없어? 또 물어봤더니 여기 이렇게 옆에 짝 찍는 거 이게 당일 선거였어요. 짝 찢어가지고 하는 이 삼각형을 찍지 않은 채로 준 게 하나 있다. 그래서 21장이 잘못된 거예요. 20장은 도장을 안 찍었고 하나는 이걸 찍질 않았고 그러니까 그게 개표가 되면 어떻게 돼? 다 무효 처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썼어요. 자기 이름도 쓰고 20장 도장 안 찍었고 한 장은 세모고 이거 자르지 않았음 이렇게 딱 썼습니다. 개표할 때 아무 문제 없었어요. 문제가 있었으면 대서특필이 됐겠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거기 금촌 이동 파주을 금촌 이동에서 재검표를 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모든 투표용지에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20장은 도장이 없어야 되잖아요. 자기네들이 써놨잖아. 도장이 내가 도장 안 찍었어 미안해 라고 써놨잖아요. 재검표하는데 모든 투표용지에 다 찍혀 있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아까 일장기 투표용지 하다가 말았는데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가 수사를 해달라고 했어요. 계류 중입니다. 그거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경찰관이 깔고 앉았다가 에이 이거 아무 혐의 없음해서 버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검사가 있다가 무슨 얘기예요? 다시 수사하세요. 알았어요. 그래서 또 있다가 아이 무혐의 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다시 수사하세요. 2번을 재수사 지시를 해서 지금 파주을에서 아직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몇 개는 더 있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거는 검찰 한 건이 아니고요. 이 선관위가 이건 이제 선관위가 해킹할 때 해킹 뭐 조사받지 않겠다고 해서 직권 남용 직권 뭐 이런 걸로 해서 우리들이 또 고발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형식상으로는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그런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21대 총선 전체 4.15 총선 전체가 무효다라고 대법원에 이제 신청을 했는데 그 며칠 김영수 나가기 전에 쫙 일괄할 때 제가 거기 앉아 있는데 기각합니다 이랬어요. 그거는 너무나 억울한 게 한 번이라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죠.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땅땅땅 기각. 제가 한 것에 대해서 땅땅땅 기각했어요. 그 다음에 저희 집으로 날라온 건 뭐냐면은 네가 원고고 피고가 선관인데 선관위가 변호사를 썼으니까 변호사 비용 450만 원 네가 내 이거예요. 아니 한 번이라도 뭘 했어야지 내는 거지. 그냥 그걸 냈는데 걔네들이 무슨 일을 했다고 걔네들의 변호사 비용을 450만 원 내라고 나왔고 또 며칠 전에 독촉장에 왔습니다. 이런 엉망이에요, 엉망. 대법원에 재심사를 요청할 할 수 있죠. 예, 그것도 좋은 질문이시고요. 재심은 공소시효가 없어요. 아무 때나 해도 돼요. 100년 뒤에 해도 되고. 그때는 불법 사항이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이 재판을 하는데 불법 사항이 있었다. 새로운 증거가 드러났을 때.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이러잖아요. 역사 바로 세우기 뭐 이래가지고 나오는 뭐 김종욱 교수 뭐 이런 게 새로 나오듯이 거기에 대한 재심은 여러 번 할 수도 있고 다음에 공소시효가 없어서 재심할 겁니다. 네네 그런 겁니다. 지금 재판은 저를 보복으로 한 7가지로 기소를 했어요. 재판에 넘겼어요. 제가 저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뭐 아시죠? 2시간 먼저 나왔다는 것 때문에 뭐 하고 이런 것들 다음에 집시법 위반 그다음에 김창룡과 김정숙에 대해서 내가 비판한 것은 모욕죄로 한 거 그런 것들 해서 지금까지 나온 건 2개는 무죄 하나는 70만 원을 1년 동안 유예해 준다. 70만 원 하는데 죄 안 지으면 똑같은 죄 안 지으면 1년 만에 70만 원 안 내도 돼. 그런 건데 선고 유예가 아니고 집행유예예요. 그럼 제가 빨간 줄이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소했습니다. 그런 거 하고 다음 주쯤에 3가지에 대한 병합
했는데 세 가지에 대한 선고가 또 나옵니다. 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게 탄압을 받고 있는 것 이외에는 지금 올라가지고 있는 게 없고요. 하나를 요거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저하고 황교안 총리가 부정선거 특히 사전투표에 부정이 많아서 사전투표하면 안 된다라고 대선을 앞두고 사전투표하지 말라고 막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노태양 선관위원장이 저를 업무방해죄 무슨 선거법 위반 여러 가지를 걸어가지고 저를 경찰에다 고소를 했습니다. 경찰에 저는 환호했어요. 야 이분들 봐라 좋네. 내가 경찰에 들어가가지고 부정선거에 쫙 얘기해 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들어가 4시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더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혐의 검찰 불송치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노태양 대법관이 이의 신청. 그럼 무조건 검찰에서 다시 해야 돼요. 검찰에서 다시 또 조사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민경욱이 맞거든. 사전투표했다고 사전투표하지 말라. 당일 투표하라고 그랬다고 그 사람들이 날 건 건데 사전투표에 문제점이 많은 걸로 드러났잖아요. 내가 계속 얘기를 하니까 지금까지 뭐 통계도 그러니까 불기소 처분을 내렸어요. 검찰에서. 그러니까 재정 신청을 했어요. 이 새끼가 또. 네? 아니 저 대법관이 재정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고등법원에서 이걸 봐야 돼요. 고등법원 판사들 3명이서 이걸 또 본 거예요. 기각. 3심제잖아요. 이것도 검찰에서 조사기관에서 3심제거든요. 재판에서만 3심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노태학은 그런 법으로 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3개를 다 했는데 총 기각됐어요. 무혐의, 불송치, 불기소 다음에 기각해서 민경욱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사전투표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한 건 모두 맞는다라고 아주 그냥 그 대한민국의 경찰, 검찰, 고등법원에서 얘기해 준 게 있습니다. 그런 걸 분장처럼 하나 달고 있는 거고 나머지는 지금 우리들한테 유리하게 전개되는 저 재판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미 의원이 상당히 바쁘신 분인데 오늘 또 2시간 이상 앉아 계시면 또 몸에도 무리가 가니까 오늘 이걸로 끝내고 오늘 또 긴 시간 발표해 주신 민경욱 의원님하고 우리 정성한 기자님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끝내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 의원님께서 지금 국힘당에서 어느 정도 정책을 제안하시고 뭐 이런 수 있는 위치에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뭐 완전히 아웃사이더 나오려고 이제 다시 볼게요. 여기에요. 아까 전에 제 댓글에 대해서 답이 달렸는데요. 그 사무총장 예. 이만희 뭐 이런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예. 그게 다 제가 교육을 한 덕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이 요청을 해요. 이거 뭐냐 이렇게. 근데 제가 한 가지 지금 저 요새 텔레비 이렇게 보고 이쪽으로. 난 답답한 게 뭐냐면 요거 좀 민주당 읽어보고 애들은 가자. 무슨 20년 얘기 전 어떤 사건에 북한 대해서 정부가 양성 얘기하다가 5만 맨 명 마지막에 장기 당부 들면서 시작한 거예요. 검찰공화국 긴거리 주가 조작 이게 나와요. 이거 좀 소리쳐서 계속 읽어드릴게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진짜로 있는 것 같죠.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왜 그런 거 못하냐고요. 근데 왜 우리는 요번에도 그뭐 앙토파로 얼굴이 안 나오고 나왔어요. 그러는데 저 앞에만 찍었어요. 아, 네, 이재명이 그 쌍욕하고 지금수한테 내가 들어봤더니 칼로 2년한 더 거기 쑤시는 게 이런 얘기가 나오네. 그럼 우리나라 그 국힘에서도 모든 패널들한테 맨 마지막에는 야, 너희 당대표가 그러니까 밑에 애들도 똑같이 배워가지고 그러지 않냐. 그거 너무나 점잖은 사람들만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그러면은 막말한다고 내부에서 난리들이니까 제가 그렇게 당했어요. 지난주 제가 나는 근데 국회의원 할 때 이제 1000명 이 저 넘었는데 김경수 뭐 그거는 노무현 문재인 제가 앞장서서 대변인 하면서 공격을 했더니 저를 막말꾼이라고 해가지고 선거 공천을 안 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 나가는 아니 근데 걔네들은 하여튼 끝에 가서는 검찰공화국 긴거리 주가 조작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선전선동에 아주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거 배워야 됩니다. 네네네. 지금 여당을 보니까 희망이 안 보이는데 내년 총선이죠. 총선 예측을 어떻게 아니 강사장님
왜 문제는 간단해요. 뭘 간단하냐면은 저이 국회의원 숫자 줄이고 특권 내려놓고 그 다음에 보좌관 줄이고 국회부터 우리 일당 만들어주면은 이거 하겠다 해가지고 저기 강론으로 정책 들고 나가서 해킹 전문가 양 윤 대통령이 일을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안보 뭐이저 정치 뭐 하시는데 저게 안 올리잖아요. 잘한다 지지도 안 올리잖아요. 그건 뭐 때문에 여론조사 기관이 90%가 다 그러니까 저는 당원을 내보는 사람인데 내 심정 같은 사람들이 많은 당원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 뭐 정권이 바뀌면 이재명이 지금 오늘 찍은 거는 여기 사람들 안 시켰어요. 이건 내 같은데 부정선거 이런 거 다 해야 되는데 하나 못하고 있어. 처리 못하고 지금도 봐봐요. 거의 이종호 씨밖에 안 찍어요. 김명수 거의 뭐 근처도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 시기가 노무현 때 내고 보니까 그걸 제가 알고 있어요. 저기요, 잠깐만요. 제가 여기 댓글 달린 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20년 전 북한 해킹 전문가 양성 5만 명을 좌파 정부 들어서면서 시작을 했다라고 지금 어떤 저 유튜버가 댓글에 올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요 시기가 노무현 정부 때요. 5만 명 좌파 정부 들어오면서 북한 해킹 전문가 양성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이 부정선거라든가 이런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어르신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소리 좀 질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어디면 대통령 책임입니다. 쟤는 참 죽겠어요. 대통령 책임이니까. 자, 그렇게 지금 교수님, 미국 의원님 네, 저기 그렇게 이제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아니, TV에서 그렇게 한 가지 그 국회의원